안녕하세요. 삶을 바꾸는 책 읽기의 제이입니다. 학창시절 공부는 제게 전부였습니다. 공부 말고는 잘하는 것도 인정받을 만한 것도 없었어요. 공부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었지만 좋은 성적을 받고 등수를 올리면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공부는 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발버둥 같은 거였죠. 하지만 이게 진짜 공부였을까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의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는 진짜 공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켜서 하는 공부, 경쟁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시험이나 자격증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세계와 인간에 대한 배움, 그 자체가 목적인 공부가 진짜라는 거예요. 저자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 공부들은 우리의 지식 체계를 풍요롭게 해주고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며 더 나아가서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까지 고민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한국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 취업을 위한 공부, 재테크를 위한 공부, 모두 경쟁 수단으로서의 공부일 뿐이죠. 그렇게 가짜 공부에 우리는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공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부담스럽고 지겨운 것 아닌가요? 하지만 진짜 공부는 그 반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끼고 깨닫는 즐거움이 가득하죠. 살면서 공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은 진짜 공부였음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분명 여러분에게도 즐거웠던 공부의 기억이 떠오르실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공부는 바로 그 기억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는 정치 색깔이 분명한 곳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더 심했고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저는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당이 당선되기를 항상 바랬습니다. 정치적인 입장 같은 것은 전혀 몰랐고 그저 그분들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야구에서 항상 삼성을 응원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대학에 가면서 비로소 정치에 대한 생각의 틀이 깨졌습니다. 선배들로부터, 책으로부터, 그리고 거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학 새내기 시절 처음 참여했던 수만 명이 모인 노동절을 아직 잊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놀랐죠. 제 삶을 바꾼 경험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역사를 배우면서 세상의 진실에 조금은 눈이 띄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현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행동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머릿속에 단단한 껍질 하나가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죠. 20살에 가슴 두근거리는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공부. 제겐 진짜 공부였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벽하다 믿었던 나의 지식체계에 빈 구멍이 많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에는 뒤통수를 맞는 듯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피곤한 과정이며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폐기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과 마주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공부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며 그때 비로소 머리와 내면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던 30살에 일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매출에만 집착해야 하는 하루하루가 의미 없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다르겠지만 저는 삶의 의미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신앙적인 고민이 많기도 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답이 없을 것만 같은 질문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했죠. 그리고 다양한 책도 읽으면서 계속 제 길을 찾았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나의 미션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저의 성품을 고려한다면 가당치 않은 생각이었지만 제가 믿는 그분이 원하는 삶임은 틀림없었죠. 그리고 이후에 저는 아동복지단체로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물론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는 이 모든 과정이 제게는 진짜 공부였다는 겁니다. 누구도 제게 알려줄 수 없는 나에 대한 공부죠. 저자는 공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공부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이다. 공부하는 자세로 일상에 질문을 던지고 공부를 통해 얻은 새로운 자극을 내 삶에 녹이는 공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직 후 5년 정도 지났을 때 비영리단체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6개월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경영 전략에서부터 조직 문화, 마케팅, 리더십, 해외 연수까지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통해 리더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저만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신청했던 겁니다.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역량도 충분하지 못했고 조직도 늘 불안하다고 느껴졌어요. 조직의 존속과 성장을 위해서도 제가 먼저 성장하고 변화해야 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학생의 자리로 돌아간 그때 하루하루의 수업이 즐거웠어요. 일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면서도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는지 미처 몰랐죠. 수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얻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달까요? 그 시간은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통해 성장한다는 기분이 들 때 공부는 진짜 즐거워집니다. 자신이 위기라고 느낄 때 공부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겪는 이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이 정도에서 적당히 안주하고 싶을 때, 이만큼 유지해도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퇴보할 것인지 아니면 한 단계 도약하여 성장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오늘은 제 삶에 있었던 진짜 공부의 기억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시기에 제 삶은 충만했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공부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고 말할 만하죠. 저자는 우리가 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공부가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평생 공부를 위한 지침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공부 욕구를 자극하는 책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지겨운 공부는 잊어도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며 내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도록 돕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허튼 공부를 하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공감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배움입니다. 무엇이든 의미가 있고 즐거워야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오래 하면 실력도 늘고 실력이 늘면 자존감도 즐거움도 커지죠. 이렇게 공부가 가져오는 즐거움의 선순환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바꾸는 책 읽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